전국의 대입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동에서 대입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진 선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학원계 수많은 강사들이 일반 입시 전형이나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1회차로 고대부터 분석하고 아직 이제 기출문제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의 문제 분석하는 걸로 첫 1회차 영상을 시작 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블로그에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고대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1번 고사 시간 80분이고 그 다음에 시험은 유형은 인문사회 통합형 즉 수리논술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항별로 700자 내외 그래서 80분 동안 14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유형이고 문제 형식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유형이 모의 논술에서 출제되었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특징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 바로 이제 모의 문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023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는 작년 2024년도에 치러진 2025 대비 작년부터 이제 2024년부터 고대가 다시 논술 전형을 시작했죠. 그에 대비한 이제 모의 논술인데 일단 문항을 봤더니 제시문 1번 그 다음에 제시문 2번 제시문 3번 제시문 4번 제시문 5번을 던져주고 드디어 1번 문제가 이제 되었네요. 그래서 문제 1번을 먼저 읽어보면은 위에 5개 제시문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선택하라 라는 거죠. 3개를 근거로 아래 6의 그림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문제 형식을 일컬어 이제 저는 앞으로 대안제시형이다 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안제시형 6번 그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했으면은 이제 답변 구성은 이래야 되겠죠. 첫 번째 4개의 그림을 통해서 즉 6번에 나타난 공통의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5개의 지문 또는 관점 중에 3개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목은 예컨대 첫 번째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를 그 다음에 선택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되 이 선택한 거는 이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에는 마땅히 근거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 주장 그 다음에 근거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근거에서는 내가 선택한 지문의 관점이 이렇게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각각 논증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분량이 750자까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거는 2, 3, 4번이기 때문에 각각 첫 번째 150자, 200자, 200자, 200자 정도 분량으로 구성하면은 딱 750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2번 위에 글 5개가 있었고 또 3개를 선택하라고 했네요. 그것을 근거로 옹호, 비판 어느 하나의 입장에서 아래 7에 나타난 신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해서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유형상으로 저는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논증 평가형이다 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어떤 항목으로 답변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7의 신의 태도가 7에 나타난 신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태도를 분석 또는 요약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개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뭐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해 가지고 7에 대해서 7에 대해서 7에 대해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평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상 관점, 대상 상황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건데 옹호의 경우에는 관점이 유사하다면 옹호로 가면 되는 것이고 비판의 경우에는 관점이 상이 즉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상이하다면 비판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태도를 분석하고 첫 번째 선택한 관점을 가지고 7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두 번째 선택한 관점을 가지고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세 번째 선택한 관점을 가지고 옹호하거나 비판하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옹호나 비판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장이라는 거죠. 주장에는 꼭 근거가 따라 붙어야 된다. 그러면 예컨대 근거에서는 옹호를 받아야 된다면은 이러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걸 논증해 보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예컨대 세 번째 선택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7의 태도는 이렇게 부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진술하시면 되겠죠. 논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2번 문제도 750자까지 쓸 수 있으니까 태도 분석 150자, 그 다음에 각각 200자, 200자, 200자 정도로 분량 배분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원고지에는 약 4개 문단 정도로 구분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드디어 오늘 첫날 고대 모의논술 분석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첫날이라 약간 좀 체계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모든 대학의 모든 연도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는 선생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